자, 저희가 이제 12월 12일 날 기말고사를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역시 지난 중간고사처럼 과거 시험 문제 다 어려웠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점수는 다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 다음도 다 공개됐습니다.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혹시나 끝내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도 공개를 했죠. 그 파일 시스템 우리 니렉패스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 코드 그것도 노려봅시다. 그러니까 니렉패스 잘한 답안 하나 그 코드를 하나 좀 올려놓자. 저번에 어떤 학생이 코드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코드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하고 이 정도인데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뭐 시험이라든지 주도해서 오케이.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것들은 중간고사 때랑은 약간 다르게 코드 위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것들이 있죠. 예, 그런 쪽으로 공부를 시험 칠 때 좀 생각을 해요. 코드 시험에는 코드는 안 합니다. 코드의 디테일은 지금 우리가 실습 시간에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수업 시간 하는 건 좀 이렇게 가능한 앱스트랙트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과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틀림없는 거는 코드 레벨로 시험 문제가 나가지 않아요. 코드는 또 다른 영역의 그러니까 지적 능력의 다른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능력하고 코딩은 조금 다른. 네,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IP에서의 패키지 처리를 저희가 봤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숙제를 하려면 여러분 지금 숙제가 이제 아마 계속 설명을 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텐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의 조망을 조금 해야 숙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실제 그걸 딱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첫 번째는 크게 이렇게 막 걱정할 건 없다. 이게 뭐 분량은 많아 보여도 여러분 충분히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켈 레이어를 살펴봤고 트랜스폴리어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할 거는 RP에서의 리시브 부분을 하면 RP까지는 우리가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함수들은 그냥 또 역시 함수들을 쭉 따라가는 그런 패키지 처리가 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IP 레이어하고 TCP랑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패스트 패스와 슬로우 패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크게 보면 이 링크 레이어에서 올라오는 거는 패킷이 도착해서 올라오는 거는 이 IP 언더스코어 RCV를 함수를 통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IP 레이어의 출발점, 리시브의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체크들을 합니다. 기본적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넷필터 훅이 있다면 그걸 인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패킷들이 그 스택을 다 타고 올라가지 않게 가능하면 빨리 좀
필터링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IP 레이어까지 올라가야지만 이게 도대체 포워딩이냐 잘못 온 거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링크 레이어에서도 이더넷에서도 그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데스티네이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IP 레이어에서 필터를 여기서 이제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부르죠. 이 함수를 부르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라우팅 캐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컬 나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은 포워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또 누구론가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워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멀티캐스팅.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또는 이제 그 스트리밍, 우리가 아이폰 같은 데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리밍을 하면 이제 이 멀티캐스팅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를 받는 사람이 리시피언트가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같은 전송 안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멀티캐스팅, 포워딩 멀티캐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이 일일이 보내지 않고 받는 사람끼리 알아서 받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보면 일단 RCB를 함수에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경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가지고서 이 함수가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조합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시험에. 그래서 이제 이런 IP 리시피니시 함수를 보게 되면 계속 하는 건 뭐냐면 헤더와 데이터를 계속 띄어내고 붙이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리시브에서는 떼어내게 되고요. 트랜스미터에 계속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켓 버퍼와 여기는 이제 패켓 버퍼로 같이 따라가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디로 갈지를 정합니다. 3개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로컬 딜리버는 내가 데스티네이션이다. 즉 내가 받는 이 패킷은 나한테 온 거다 하는 거죠. 포워드란 것은 이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라우터라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우터 하는 일은 뭐예요? Nothing but forwarding. Nothing but forwarding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역할은 forwarding만 100% 하는 걸 여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캐스팅 하는 거를 이제 이건 이제 MR 인풋인데 저희가 이거는 별로 이렇게 이 수업에서는 뭐 이것도 너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함수들 두 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로컬 딜리버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하는 게 이제 프레그먼트죠. 여러분 프레그먼트는 뭔지 여러분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패키지 크면 쪼개야 되죠. 쪼개는 건 뭡니까? 프레임 크기로 피지컬 링크의 크기를 쪼갭니다. 이더넷 같은 거 1500바이트 최대 크기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가 돼 있어요. 헤더에 이게 프레그먼트 되느냐 그러면은 이걸 리어셈블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에서는 IP 샌드 쪽에서는 쪽에 프레그먼트를 하고요. 받는 쪽에서는 리어셈블 합니다. 그래서 리어셈블 한 거를 뺄었다. 이걸 올려 보내고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이제 그 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훅에 대한 얘기는 다른 친구들 실습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마지막에는 이 저걸 봅니다. 포트 보는 거죠. 여러분 뭐 IP 헤더 필드에 프로토콜 필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네?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번호를 보고서 여기서 이제 어느 함수를 호출할 건가 그냥 여기서 쭉 결정이 되고요. TCP, UDP를 그러면 알 거고 ICMP는 이건 에러를 나타내죠. 뭔가 뭐 TTL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포닝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러 메시지가 내고 IGMP는 이제 그 도메인, BGP 같은 그러한 서로 라우팅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쓸 때 사용한 함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거 저거도 아니다, 모르겠다, 모르는 프로토콜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destination unreachable 이 메시지를 가져서 ICMP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1번을 하고 디테치드 헤더가 있고 2번은 뭐냐면 이게 헤더의 프로토콜 6번이냐 22번이냐 아니면 뭐냐에 따라서 이 세 개 중에 또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걸리면 이제 에러 메시지로 코드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들어올 테고 6번이면 이제 TCP underscore v4 RCP 물론 이거 v6면 v6을 봅니다. IP v6을 보면 그렇게 처리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rwarding. forwarding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디테일을 보기 전에 요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면 훨씬 좀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이제 그 IP 간에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결국 그 패킷이 도착을 해서 여기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IP underscore RCB에서 시작을 해서 피니시에서 두 개 나뉩니다. 이렇게. 그래서 forwarding 할 것들은 IP forward를 함수를 타고 forward finish에서 IP out으로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 윗단은 라우팅하는 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역할이 다르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단순한 포워딩이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라우팅을 제대로 해서 이제 여기서 아웃풋 트랜스미터를 쭉 내려가야 되는 그런 걸로 나뉘어서 가는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포워딩하는 프로세스고 다시 이제 IP 아웃풋을 나가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고. 여러분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런 코드들이 중간중간 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이건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포워드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TTL을 줄이는 거예요. TTL을 줄이고 패킷이 막 돌려놓는다 해서 뭡니까? 0이 되면 패킷 드랍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IP 포워드를 하게 될 때 또 뭐가 필요하냐? 다시 이 IP 단을 타고 트랜스미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L4 헤더에 대한 공간을 L2 헤더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Make space for L2. 그래서 이렇게 좀 말해서 다시 SKB와 그다음에 L2 헤더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IP 아웃풋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포워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